여기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인터넷 은행과 전통은행의 공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0년 뒤 인터넷 은행과 시중은행은 동일한 뱅크로서 경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서로가 각자 완전히 다른 입지를 구축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10년 후에는 동일한 뱅크로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러 규제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 뱅킹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품이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향후 10년 후라면 그런 규제가 분명히 완화될 것이고 자본 확충된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기업 금융이라든지 고액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또는 제휴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10년 후라고 하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은행 옵션이 늘어난 점에서 금융사 간 상품 서비스 업그레이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하나의 조합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인터넷 은행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관점,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 관점에서 과연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토스뱅크를 깔아서 상품 가입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세스를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도 나름의 프로세스 단축을 위해서 내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중은행은 결국에는 지점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을 세워야 될 거고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인터넷 전문은행하고는 다른 입지를 구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시중은행은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리스크 관리 노하우, 오프라인 채널, 그리고 인적 자원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휴먼 터치가 필요한 고객이나 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전문성 높은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이 좀 보다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은행은 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순 뱅킹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면서 고객님께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지향점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고객님께서 더 많은 수익을 저희들이 창출해 드리겠다는 그의 부의 창출 관점에서 보면 시중은행은 증권, 카드, 보험사 등 계열사의 어떤 역량을 하나로 융합시키면서 대면 채널과 유기적으로 자산관리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간편 송금 및 제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어떤 편의성과 간편성을 계속 상향시키면서 영향력을 상당 기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금융이 전통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원하지만 현재 쉽게 수급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IT 고급 인력들이 은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들이 과연 시중은행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고급 IT 인력들이 시중은행으로 들어온다는 건 좀 기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급 인력이라고 하면 현재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빅테크 등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인식되는 시중은행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술이 높은 직원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IT 기술 인력이 유출되면서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외주 SI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이 되다 보면 결국 은행 자체가 내부적으로 IT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IT 인력에 대한 리소스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운영성 업무와 개발 업무를 분리해서 약간 운영성 업무는 일반 IT 인력, 그다음에 상품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은 고급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약간 그 IT 제한된 인력을 좀 전략적으로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외부 IT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채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면 현재는 수시 채용 비중을 대폭 확대했고요. 또 상시로 필요한 인력들을 소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디지털 인재를 좀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 과정이라든지 자격증을 100% 지원하는 제도, 또 빅데이터 전문가 천명 만들기 프로젝트 등 은행 내에 이런 디지털 인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T의 고급 인력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업을 계속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IT 인재분들이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발 역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IT 인력분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망한 인재분들을 확보하여서 IT 고급 인력으로 조직 내재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은 인력들을 선발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 육성을 해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연수를 확대하고 에자일 코칭 프로그램과 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분과 은행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과 어떤 직원들과 함께 지금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도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 등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서 IT 고급 인력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IT 대표 기업 수준의 연봉, 기업 문화, 워라밸 확보 등의 그런 환경과 그런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부흥했던 것은 이민족을 일원으로 흡수하고 동화시켰던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중은행은 특히 저희 농협은행은 더 순혈주의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앞으로도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은행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테크 기업의 위협 속에서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동지로서, 또 서로가 경쟁해야 하는 라이벌로서 전통은행 디지털 금융 전문가들의 고민과 뱅커로서의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는 10년 뒤 은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에는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은행은 생활 속에서 금융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될 것이며,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은행 플랫폼,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신한소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금융 앱은 형태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금융산업은 기존 전통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과 다양한 영역 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은행은 IT 기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업을 넘어선 뱅킹 서비스가 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금융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동산, 헬스케어, 자동차, 전자상거래 등 비금융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인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로 플랫폼이 확장될 것이고, 두 번째는 AI 기반의 금융 비서로 생태계를 구현해 갈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 아바타를 통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 정여,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기업 컨설팅 등 금융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과거 10년 전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금융사회가 이미 도래를 했고 향후 10년에는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개인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어느 누가 더 정제된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하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중은행이 되었던 빅테크가 되었던 누구라도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회사가 향후에는 금융사업의 약간 빅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 디지털 금융 전문가분들과 비욘드뱅크, 은행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도전이 없다면 변화는 불가능하겠죠. 불확실한 미래의 닷을 올리며 전진하는 디지털 금융 플레이어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회 핀테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